사실은 매주 목요일마다 뭐 큰 이벤트가 되게 맞아요. 터졌잖아요. 예. 뭐 깜짝 놀랄 뉴스들이 주로 목요일 날 나오고 그래서 오늘 네. 또 저희는 기대를 합니다. 헌재가 오늘 그러니까 드디어 날짜를 잡지 않을까 날짜를 좀. 잡지 않을까. 오늘 목요일 용남 타임 때 뭔가 좀 나오지 않을까. 목요일을 주시를 해봅니다. 저희가 주시해 보고요. 좀 저희 뭐 민주당 천막당사 현장도 보여드리고 있고 또 헌재 상황도 보여드리고 있는데 오늘 또 일반 선고가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브리핑 룸을 계속 지키고 있는데 좀 뭐 생중계 좀 자제해달라 이런 또 요청이 있더라고요. 일반 선고 사건이 또 나오다 보니까 브리핑 룸에 화면 나오다 보니까 네. 생중계 안 하기로 돼 있으니까 이것 좀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어쨌든 헌재는 계속 주시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김용남 전 의원한테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문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마이TV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좋아요도 해주시고 저희 슈퍼챗도 받고 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이재명 대표 2심 무죄 선고 이것도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은 좀 예상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제 예, 공소사실 크게 두 덩어리인데 두 개죠. 그 김문기 차장 관련된 부분은 뭐 1심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높다고 봤어요. 그건 조금 공소 제기 자체가 좀 이상해서. 근데 백현동 관련한 건 이른바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라고 한 부분은 네. 그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예상은 못했어요. 그거는 근데 부분은. 그거를 어떤 의견의 표시 내지는 뭐 과장된 발언으로 봐서 네. 이제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했고 그건 어떤 의견이나 과장이냐 아니면 사실에 대한 발언이냐 그거는 뭐 견해가 갈릴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무죄를 선고하면서 뭐 1시간 35분 정도 엄청 오래 걸렸죠. 엄청 오래 이제 걸리면서 그때 결론이 나와서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는데 어쨌든 무죄 선고가 나왔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면 김문기 씨 관련된 이 부분들 이거는 유죄도 있었고 무죄도 있었습니다. 1심에서 보면 네. 뭐 인정된 부분 안 인정된 부분이 있었는데 다 이제 다 무죄가 됐어요. 검찰의 네. 주장을 다 이제 다 배척한 거 네.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됐다고 보세요? 이거는? 일단 기소가 조금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음, 김문기 씨와 네, 골프 친 적이 없다라는 발언을 한 적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로 기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소장 변경에 대한 요구도 있었고 재판부에. 네. 그리고 이제 발언 자체 내용이 그게 아닌데 뭐 그런 취지로 발언했다는 취지로 기소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건 좀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래서 저거는 좀 항소심에서 뒤집힐 거라고 봤고 뭐 음. 예상대로 그거는 그런데요.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예, 그 증거로 제시됐던 사진 같은 게 골프 사진. 예, 사실은 관련해서. 근데 그 전체적으로 네. 보면 한 10여 명이 찍은 사진인데 맞아요. 예. 그 위에 4명만 이렇게 게재가 됐었죠. 네. 그게 아마 국힘의 그 국회의원이 처음에 그거를 아마 그렇게 박수영 전체 사진 중에 이렇게 4명만 나오게 예. 그 오려갖고 게재를 했던 것 같은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골프장에서 찍은 사진이네라는 인상을 심어줬는데 뭐 이 모자도 그렇고. 네. 뭐 그 다 골프장이 봤을 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요. 기본적으로 골프장도 아니었고 원본 사진을 보니까 10여 명이 같이 찍은 단체 사진인데 네. 4명만 이렇게 오려서 올리다 보니까 마치 골프장에서 한 팀이 보통 4명이 치잖아요. 그러니까 골프 치다가 올린 사진처럼 그러니까요. 인식이 되게 한 거죠. 이게 이제 원본 사진인데. 그러니까 이게 원본 이렇게 보면 사진이에요. 이게 좀 골프장이 아니에요 보니까. 그러니까요. 원본 사진을 보니까. 그래서 그런데 그 잘라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 저렇게만 보니까 골프장인가 보다 저기가. 그래서 저렇게 4인이 네. 한 조로 골프를 찍다가 찍은 사진인가 보다 그렇게 된 거죠. 다. 전체 사진을 보면 아닌 게 명백히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저거는 조금 기소가 무리했다. 무리했다. 예. 그래서 이 조작된 거라고 이 재판부에서 딱 지적을 해가지고 딱 우리가 봤더니 야 이걸 재판부가 정말 짚어냈구나. 네. 그러니까 1심 결과 1심 전에도 그러니까 재판 과정에서도 우리가 지적을 했지만 근데 1심 재판부는 검찰의 얘기를 들어줬단 말입니다. 사실은 네. 사실상 그런데 2심에서는 바로 잡혔다라는 거고. 근데 저 원본 사진 보면 네, 그렇게 생각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요. 네. 원본 사진을 보면은 사실은 딱 봤을 때
우리가 어디 뭐 여행 갈 때 이럴 때 네 사람이 갔다, 그러니까 골프 치러 네 사람이 딱 갔다 그러면은 정말 뭐 친한 사이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단체로 갔는데 이 사진을 쓰지 않고 딱 잘랐었다라는 거 누가 보더라도 이거 일부러 이랬네? 라는 생각이 드니까 저렇게 보면 진짜 골프장에서 진짜 찍은 사진 같이 보여요. 절친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근데 그렇죠? 원본 사진을 보면 특히 오른쪽에 저 네, 네. 무릎 꿇고 있는 분은 구두 신었잖아요. 아 그렇네. 그렇네요. 네. 구두 까만색 신고. 뭐 네. 통굽으로 된 구두 같아 보이는데 그렇네요. 그거 골프화는 아니고. 뭐 뒤에 배경도 골프장은 전혀 아니죠. 이게 뭐 뒤에 이제 해변가 바닷가가 보이는 그 모습을 배경으로 찍는 사진이었는데 이게 둔갑이 됐다라는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자, 참 재판부가 어제 2심 재판부가 이걸 꼼꼼히 사실 봤다라는 생각이 들고 역시 1심과 2심 재판부의 차이도 있었던 것이고요. 그렇죠? 재판부 자체도 달랐고. 그러니까 이제 서울 고등법원인 거죠. 네. 어쨌든 사실심 재판부 중에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권위를 인정받는 곳이 서울 고등법원이니까. 네. 물론 뭐 모든 판결이 정확하게 나온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다른 곳뿐만 아니라 서울 고등법원 판결은 대법원에서 보기에도 일단 서울 고등부장들이 내린 판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뭐 인정을 하고 들어가죠. 대법원의 경우에. 그래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이른바 언론에서 아니면 여당에서 주장해왔던 뭐 나경원 의원은 뭐라고 해야 돼요? 사망일이라는 얘기까지 써가면서 참 과격한 그런 언급까지 나왔었는데 어쨌든 그 사법 리스크가 일단은 해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사법 리스크가 지금 1심에서도 진행 중인 사건들이 여러 건 있습니다만 네. 이게 정상적으로 스케줄이 잡힌다고 하면 올해 상반기 내로는 대선이 치러져야 되잖아요. 그럼요. 적어도 대선과 관련한 사법 리스크는 이제 없어진 거죠. 완전히 없어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 633 해가지고 3개월 안에 대법이 상고를 하니까 검찰에서 한다고 하도 지금 3월 27일, 6월 27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킨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633 원칙을 가장 그 전부터 안 지킨 곳은 사실 대법원이에요. 633 중에 63은 하급심은 그래도 지키라고 하고 대법원에서 이제 좀 들여다 보는데 네. 정작 대법원은 그런 거 별로 개의치 않았거든요. 그리고 제일 큰 요인은 네. 1심과 2심의 결론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네. 이거는 일단 대법원에 있는 재판 연구관 단계부터 그 이른바 집중 검토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1심, 2심 결론이 똑같이 올라온다고 하면 대법원에서도 좀 빨리빨리 보고 빨리 선고기일도 잡고 이러는데 네. 1심, 2심 재판부의 결론이 완전 그 유죄를 인정하면서 집행유예 그리고 전부 무죄 네. 완전히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이른바 좀 사실상의 패스트트랙으로 갈 수 없는 사건이에요. 연구관 단계에서 일단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1심, 2심이 다르다는 것 자체가 네.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2심의 이 결과 자체 딱 봤을 때 무죄고 또 대법도 무죄 선고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결과도 그렇지만은 대법 판단이 나오기가 일자상 어렵다. 3개월 안에 나오는 것도 나올 어렵다. 수가 없어요, 이거는. 예. 그렇네요. 그러면 이번 대선 조기 대선 국면이 열린다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른바 사법 리스크, 그러니까 이 피선거권 박탈해서 안 돼. 이 얘기는 할 수 없게 됐네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교과서, 참고서 다 보고 문제집 다 풀어놨기 때문에 이제 시험 날짜만 정해지면 돼요. 시험 날짜 나오면 가서 시험만 보면 되는 상황이에요. 이제는 시험만 보면 되는 상황이다.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조기 대선 그 길 뭐 이제 어떤 뭐 매체나 이런데 보니까 뭐 청신호가 켜졌다 이런 얘기도 하고 사법 리스크 벗어서 이제는 대권 가도에 탄력 받았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뭐 의원도 사실은 동의하는 그런 부분이네요. 이제는 뭐 적어도 대선과 관련한 사법 리스크라는 거는 없어졌다고 보는 게 맞고
그리고 선거라는 거는 항상 상대가 있는 게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쪽 상대는 아직 특정 인물은 안 정해졌습니다만 네. 적어도 저쪽 당은 오로지 전략이라는 게 어제 있었던 항소심 선고 결과 기다리는 전략밖에 없었거든요. 아. 항소심 선고 결과 거의 1심과 동일한 형이 유지될 거를 전제로 해갖고 모든 전략을 그렇네요. 준비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게 완전히 근본부터 깨졌잖아요. 아. 그러니까 상대가 있는 게임인 선거에서는 네. 저쪽이 완전히 지금 모든 전략이 허물어지고 헤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훨씬 이제는 더 쉬운 게임이 될 수밖에 없죠. 쉬운 게임이 될 수밖에 없다. 이제는 그렇게까지 볼 수가 있군요. 자, 그만큼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가 너무나 중요했는데 이번 판단이 나왔고 국민의힘 쪽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나 대단히 유감이다. 대법 판결 촉구, 그러니까 대법에서 바로 잡힐 것이다. 이런 주장을 또 하더라고요. 국민의힘은 반응은 예상했던 반응. 할 말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거 하나만 믿고 기다렸었는데 뭐. 이제는 믿을 구석이 본인들의 없었다. 바람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고 나니까 네. 사실 그 국힘 지도부를 비롯한 많은 정치인들이 황당할 거예요. 뭐 처음부터 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되는데 네. 이미 늦었죠. 너무 잘못된 길로 멀리 와 버렸기 때문에 이제 와서 그러니까 잘못된 길을 멀리 가버리면 안희감만도 못해지잖아요. 네. 왜냐면 다시 돌아가야 되니까 돌아가는 다시. 길만 멀어진 거지. 근데 시간도 네. 지금 얼마 안 네. 남았고 그러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정말 이 멘붕 상태에 빠질 그럴 수밖에 수밖에 있네요. 없죠. 예. 그 와중에 근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제 그러니까 유감이다 얘기하면서 약간 표정은 밝더라고요. 권성동 원내대표 표정이 밝아서 온라인에서는 역시 학교 선배라서 역시 내리사랑이야. 아니 그리고 이제 그 당내에서 국힘 당내에서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그 망원집을 내놓으면서 명원집을 내놓으니까 이거 엑스맨 아니야 뭐 이런 국힘 내부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충분히 네. 국힘 내부에서는 아니 그 명언집 망언집이라고 봤는데 명언집이잖아요 사실은. 아니 그러니까 정치 보복의 폐해를 예. 내선에서 내 때 끊겠다. 그걸 망언으로 소개하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성장해왔고 발전해왔는지 그거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느낌? 그냥 팬심으로 만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이게 느낌도 누군가는 아이디어를 냈을 거 아니에요. 망언집을 만들자.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선 대표. 때까지도 써먹고 네. 뭐 공격을 하자. 근데 아하. 적어도 어떤 집이라고 해서 책 한 권을 내놓으려면 네. 뭐 자료가 많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책이라는 것은 그게 책 한 권은커녕 뭐 한 페이지 정도 채울 수 있을래나 뭐 이래저래 이렇게 약간 뭐 해석을 덧붙이고 예. 이른바 약간 비틀면 그럴 수는 있겠지. 하지만 그걸로 위에 있는 사람은 야 망원 집을 만들어 책 한 권 만들어 봐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 밑에서 일하는 실무자는 야 분량은 채워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온갖 발언을 다 넣다 보니까 야 이게 망원집이야 명원집이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일을 좀 순리적으로 해야 되는데 네. 안 되는 집안은 그렇게 망하는 거예요. 슈퍼 밀가루님께서 권성동은 이재명 대표 사생팬이다. 이렇게 또 댓글까지 달아주셨습니다. 상당히 친했다는 거 아니에요? 중대 법대 고시반. 다니면서 같이 고시반 생활도 하고. 그게 참 끈끈할 수밖에 없는 그 당시에는 끈끈할 수밖에 없었겠어요. 지금 돌이켜 보면 사실은 권성동 그리고 이재명 제가 알기로는 이제 중대 법학과 같으면 한 학년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나온 학교는 한 학년이 많아요. 그러니까 네네. 한 학년이 270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4학년 다 합치면 1000명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후배 간에 알기가 힘들어요. 특별한 고등학교 동문이라든지 같은 서클 활동을 같이 해갖고 특별한 인연이 있기 전에는 뭐 같은 과를 나왔다고 해갖고 선후배 간에 알기가 어려운데 중대 법학과는 제가 알기로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은 데다가 그 중에 일부는
또 고시반 생활을 따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법학과를 다녀도 자기가 고시 생각 고시 안 보고 예. 뭐 다른 데 취직을 그럴 수 한다든지 있죠. 뭐 언론사 들어가겠다 그러면 네. 고시반을 들어갈 이유는 없는 거고 그 중에서도 일부만 고시반에 들어가서 같이 생활을 하기 때문에 네. 별 소용없는 얘기 길게 했네. 뭐 엄청 친할 수밖에 없죠. 예측 예상을 해 보건데 우리가 한번 그 당시의 상황을 돌이켜 보면 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그런 게 또 작용했나라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된 상황이에요. 어제 뭐 표정도 그렇고 이 망원집이라고 하는 명언집 이것도 그렇고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이재명 대표는 안동 일정을 바로 이제 소화하고 있어요. 어제 이제 밤에 바로 안동에 내려갔고 오늘도 그 산불 사태 그 지역 피해 입은 지역들 또 피해 입은 주민들을 만나면서 위로하고 있는 그런 일정을 소화합니다. 이런 민생 행보를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에게 또 정치 지도자에게 바라는 모습이기도 하고 이거는 뭐 진보 보수 떠나서 여야를 떠나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해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의원님은? 당연히 정치의 몫인 네. 것이죠. 그런 게 뭐 그거보다 앞서 조금 정치의 몫을 검토해 본다고 하면 이런 큰 산불이 나지 않도록 아니면 그럼요. 산불이 나더라도 이렇게 크게 번지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뭐 산림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의 일정한 방충막을 확보해 둔다든지 뭐 산림 자원 보호 측면에서 네. 여러 가지 정책을 미리 했어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집권 세력의 몫인 거고 역대 집권 세력의 어떤 네. 과실 같은 게 중첩돼 있는 결과 특히 지금 이 상황을 맡고 있는 지금의 집권 여당과 행정부의 몫인데 그거를 다 못한 게 이 결과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네. 다만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최소한 네. 주민들께 위로를 드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 제안 등을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야당의 몫인 거지. 그렇죠. 사실은 정책을 집행하고 행정력을 발휘하는 것은 지금 현 집권 세력인데 그럼 그동안 뭐 했냐라는 비판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그렇죠. 준비를 해왔냐 그리고 거기 예산은 어떻게 들어갔느냐 정부는 어떻게 예산을 편성해 왔느냐 이거부터 해가지고 하나하나 들여다봐야죠. 중앙 정부뿐만 아니라 이제 그렇네요. 광역 단체장의 책임도 크죠. 사실은 이제 소방은 특히 소방과 관련해서는 광역 단체장의 책임이 적지 않죠. 네. 그래서 사실은 안타까운 네. 우리 피해자분들 숨진 분들도 많고 20명이 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럼 그러니까요. 과연 이 위급하고 비상 상황을 제대로 전달을 했겠느냐 빠르게 전달을 했냐 혼선이 없었냐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예. 그 정말 재난 문자는 필요도 없는 게 하루에 몇 통씩 올 때도 많았는데 예. 정작 필요할 때는 제 기능을 발휘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지금 그 산불 난 지역에 보면 네. 거기는 꽤 도로폭이 넓은 국도나 지방도로도 안전하지 않더라고요. 화면을 보니까 그게 어마어마한 화염이 그냥 도로를 지나가는 차까지 바로 닿는 상황인데 예. 아니 그러면 사실은 우리나라는 전 국토가 반나절 생활권이잖아요. 광역 단체를 달리하더라도 그쪽에 일을 보거나 어떠한 뭐 약속이 있어서 갈 수 있죠. 가는 네. 경우도 많은데 아니 그런 것이야말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 문자를 뿌려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에 대해서 지금 예. 통행을 뭐 어렵다든지 통행이 어렵다든지 뭐 우회하라든지 뭐 이런 거를 알려줘야 되는데 아니 무슨 쓸데없을 때는 많이 오다가 정작 비상계엄 때나 이런 어마어마하게 큰 산불 때는 안 와요 이게. 네. 그렇네요. 그래서 저희가 뭐 사진으로 산불 현장, 산불 사태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여기에 대한 대응책 마련해야 되겠고 또 이재명 대표가 어제 오늘 계속해서 이 현장에 있습니다. 주민들을 만나서 아마 또 많은 얘기를 듣고 정책적으로 반영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자, 근데 검찰은 이재명 대표 2심 이 판단에 무죄 판단에 대해서 상고를 한다라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뭐라고 하고 있냐면 야
윤석열은 즉시 항고 안 하면서 이재명은 또 이것도 또 상고한다고? 이런 비교가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망가지려고 그러는지 모르는데 정말 예, 그러니까 검찰의 행태. 그 윤석열 구속 취소와 관련한 즉시 항고는 당연히 했어야 되는 것이고, 뭐 물론 이게 1심, 2심 이재명 네. 대표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신급별로 결론을 달리했기 때문에 뭐 이것만 떼어놓고 보면 뭐 상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1심과 2심의 결론이 180도 달랐으니 달랐으니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해 달라고 네.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다른 거를 할 일을 해 가면서 뭘 이렇게 통상적으로 처리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네. 아니 윤석열 구속 취소와 관련해서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면서 뚜렷한 이유도 못 대면서 즉시 항고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 기사 보니까 심우정 총장은 뭐 미국 주식 사 갖고 작년 한 해 동안 30억 원이 재산이 그러니까 늘었다고 재산 하던데, 야씨, 야. 국내 주식도 안 하고 미국 아니 서학개미가 나쁜 건 아니지. 물론 수익률을 보면 예, 한국 주식 뭐, 안 사고 그렇죠. 미국 주식 사는 게 맞죠. 네. 하지만 검찰총장씩이나 되면은 적어도 음. 뭐 주식을 공직에 공직자. 있는 동안은 안 하거나 그렇네요. 하면 뭐 예. 한국 주식 미국 뭐 안 하는 게 맞겠죠. 사실은 네, 안 사실은. 하는 게 맞고, 그러니까 무슨 TS 네. 미국에 상장된 뭐 대만 회사 주식도 산 거지. 그러니까 TSMC를 비롯해서 엔비디아 뭐 골고루 많이 오른 주식 샀던데, 그거 고를 시간에 일이나 좀 열심히 그러게 하지. 말입니다. 좋은 주식 많이 올라갈 주식 고를 시간에. 참 주식 수익이 불어나서 37억이 늘었다고 하네요. 30억도 아니구나. 37억. 37억이 늘었구나. 이게 뭡니까? 근데 근데 재산도 많으면서 무슨 그 형편 어려운 학생들한테 주는 장학금도 장학금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게 청문회 때도 문제가 됐었죠. 문제가 됐었고, 그 기분. 검찰이 정말 제정신인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고, 특히 수뇌부, 검찰총장 수뇌부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냐, 라는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도덕적으로도 예. 문제가 많고, 일단 기본적으로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 제정신이 아니다. 아니 정신 나가지 않고서야 저렇게 그래요. 하나? 예. 심우정 총장의 이 즉시항고 안 한 이 행태는 뭐 두고두고 우리가 뭐 직권남용 혐의로 지금 공수처에 고발이 됐습니다. 그거는 배당까지 나중에 했으니까요. 사법적 단죄를 받아야 될 거예요. 예.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요. 그걸 우리가 보고 검찰의 행태 다시 뭐 비교가 계속 되고 있고, 그럼 이것까지 짚고 넘어가죠. 심우정 총장의 딸 문제, 네.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 네. 이거 민주당에서 계속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의원님들 보셨죠? 이 내용을 예, 보셨죠? 예, 예. 어떻게 좀 평가하고 바라보고 있습니까? 의혹이 좀 이상하긴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죠. 석연치 네? 않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금 얘기했던 장학금 문제도 네. 그렇고, 외교부에 특혜 채용된 거 아니냐, 음, 뭐 그리고 또 주식 투자 문제. 네, 아니 이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2019년도에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지명자의 사건과 너무 여러 면에서 겹치는 거야. 그러니까 장학금 문제, 네, 맞아요. 딸 그리고 무슨 예. 뭐 의대 들어갈 갈 때 뭐 봉사활동 뭐 이런저런 이런 의혹이 있었던 거, 그리고 주식과 관련한 그때는 이제 사모펀드가 사모펀드. 문제였고, 요번에는 이제 미국 주식인데 예. 분야별로 다 겹쳐요. 그런데요. 아니 그러면 그때 정도로 수사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게 공정화 상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용해요. 지금 조용. 아니 그러니까 아니 야, 까보니까 너무 비슷해. 그런 조국 전 장관을 어떻게 수사했는지 당시 검찰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다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갖고 최종적으로 지금 징역 2년 확정돼서 복역하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아니 그러면 네, 똑같이 해야지. 그럼요. 네. 야, 이 지금 보면은 내로남불 안 된다, 조국 기준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그런 계속해서 이제 국민들의 기사가 목소리가 이제 있군요.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고, 그게 바로 국민들이 원하는 공정과 상식, 법치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이것도 철저하게 의혹을 밝혀내야 된다. 한 달 사이에 채용 조건이 왜 바뀌냐? 근데 또
경제 쪽에서 국제 쪽으로 바뀌었는데 하필이면 실무정탈이 국제협력 그걸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누가 봐도 사람을 미리 염두에 두고 기준을 갑자기 한명 바꾼 거 뽑는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의심이 있다는 거예요. 의혹 단계긴 하지만 그럼 그게 왜 이렇게 바뀌었고 실무선에서 바뀐 이유가 무엇이냐? 네. 경제라는 기준 정해놓은 건 경제 쪽에 필요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국제로 바꿨다? 이건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이거는 꼭 밝혀내야 된다. 이건 누가 뭐 고발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니 그리고 뭐 네. 국제 정치와 관련해서는 그 외교관들이 전문가 아니에요? 그거 하라고 뽑아놓은 사람들 아니야? 그렇네요. 예. 네. 근데 뭘 별도로 뽑아? 연구원을 또 무기직 그러니까. 연구원을 뽑는다 그래. 그리고 참 웃긴 게 이제 주일대사 가 있는 이 박 대사와 사제지간 아닙니까? 또 국립외교원장 시절에 신무정 딸 채용 문제 그리고 그 이후에 주일대사 가 있는 그 상황에서 외교부까지 이제 오고 있는. 그러니까 국립외교는 임시직 아직 보장이 안 되는 그 자리였는데 그걸 타고 외교 무기직까지 온다. 이거 하나하나 들여다봐야 됩니다. 들여다봐야 그건 됩니다. 뭐 예. 의대 들어간 것보다 더 심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더 심하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들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고 뭐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100대 의혹을 지금 다 이제 정리해 가지고 이거 밝혀야 된다라고 오늘 또 회의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100대 의혹? 아. 네, 이게 뭐 정리를 다 해놨다고. 뭐 아니 채원 고르다 수준 보면 관련돼. 100대 의혹 충분히 나올 것 같긴 한데 그거 어느 세월에 다 밝히죠. 하나하나 밝혀내야 된다. 10대 의혹부터 하고 나머지 90개는 좀 네. 나중에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하나 1번부터 100번까지 다 밝혀내야 된다. 이게 국민들의 목소리고 민심이다라고 민주당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유지민님께서 그러니까 외교도 엉망이지 이런 또 댓글까지 촌철살인까지 주셨어요. 참 여러모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실정 다시 한번 지적할 수밖에 없고요. 의혹도 지금 밝혀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자 이제 이재명 대표 이 2심 선고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뤄보도록 하고요. 중요한 건 헌재입니다, 의원님. 이재명 대표 2심 무죄 선고 나왔지만 헌재는 아직까지 강감무소식. 10시 31분이 지나고 있는데 헌재 브리핑룸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아마 일반 선고 사건이 마무리가 됐나 봅니다. 그래서 다시 브리핑룸에 생중계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 오마이TV가 현장을 지키고 있는데 아까는 기자가 한 명 앉아 있었는데 지금 또 3명이 앉아 있네요. 기자가 더 늘긴 했지만 헌재는 조용합니다. 이렇게까지 늦어질 거라고는 의원님 상상 안 하셨죠? 상상도 못했죠. 네. 진짜 절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공포의 돌림 노래를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공포의 돌림 노래. 네. 그것도 네버 엔딩이야. 그러니까 안 끝나. 같은 얘기를 지금 몇 주째 반복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헌재 선고일 곧 잡히겠죠. 뭐 다음 주 화요일일까요? 네. 뭐 금요일일까요? 그러니까 매주 금요일이 가장 유력한 네. 선고기일도 뭐. 논의되다가 네. 무산되고를 벌써 몇 번째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게 말입니다. 기억나는 게 의원님하고 이제 변론 할 때 얘기 나눴던 게 이거 2월 말에 끝날 수도 있다. 빠르면 진짜 네, 2월 네, 말에 네. 끝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3월 말까지 왔습니다. 이거 왜 이러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헌재가 왜 이럴까요? 의원님이 그러니까 헌재가 이제 보안이 철저하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해 본다면 왜 이럴까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일단 재판관 8명 중에 예. 이견이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늦어지는 것은 이견이 있다는 얘기인 것이고 네. 그래서 그 문영배 재판관이 지금 헌법재판소장의 권한 대행을 네.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일단 정식 소장이 아니고 권한 대행인데 이제 퇴임 날짜가 불과 20여일밖에 그렇죠. 안 남았단 말이에요. 4월 18일. 약간 그 어떤 그 리더십이라는 차원에서 헌재 재판관 내부적으로 조금 많은 공격 내지는 도전을 받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헌재 내부에 이견이 있어서. 물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장이 있다고 해서 다른 네. 재판관의 의견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강제할 수는 없지만 이 평일을 비롯해서 선고기일을 잡는 것까지 전체적인 사건 진행은 사실은 재판장의 역할을 그 권한대행이 하는 거죠.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동의하지 않는 재판관이 적어도 한 명 이상은 있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다른 목소리 내는 사람이 최소 한 명 이상. 네. 그 심각한 문제네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게 안 아니, 잡히니까. 법리적으로 예. 견해가 갈릴 수 있는 사안이라면 모르겠어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평의하다가 아유 평결합시다. 각자 의견 냅시다 하고 끝내는 게 맞는데 네. 이거는 법리적으로 뭐 갈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 아무리 봐도 기각을 뭐 어떻게 하냐. 아니 뭐 이런 이게 어떻게 얘기는. 탄핵 사유가 아니라고.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네. 법리적으로는 의견이 갈릴 수 없는 사안인데 아무리 100번을 양보해도 네. 근데 이렇게 선고를 못하고 끄는 거는 사실은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헌법재판소가 전체적으로 권위가 실추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이제는 상당 부분은 이미 훼손됐어요. 아유. 당장 다음 주 초에 선고기를 고지한다고 해도 뭐 네. 거기에 선고 결과가 예상대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그 뒷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럴 거면 왜 이렇게 끌어요? 네. 그렇죠. 아, 이럴 거면 왜 이렇게 그리고 혼란스럽게. 이재명 대표 항소심 선고 결과 보고 선고하길 기다렸던 거 아니냐. 이런 뒷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이 됐어요, 이제는. 헌재가 자초한 거죠. 이거. 네. 자초했어요. 헌재가 자초했고 한덕수 총리의 이제 선고 결과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 또. 누가 정말 그야말로 엑스맨일 것이다라는 추측도 되고 한덕수 총리 선고 결과가 말해주는 거 이거 좀 어떻게 분석하셨습니까? 저는 8명의 재판관 중에 7명의 견해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각자 견해도 틀릴 수 있고 네. 그리고 각하 의견을 낸 2명의 재판관. 그러니까 절차 문제를 삼은. 정영식, 조한창 두 재판관도 네. 법률가로서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가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가 이번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의 통과 요건을 과반수로 보느냐 아니면 대행하고 있는 그 직으로 보느냐.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경우에 권한 대행도 3분의 2를 요구하느냐. 뭐 그거는 법리적으로 충분히 견해가 갈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한 명은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공통된 뭐 지적인 것 같아요. 26일 전에 선고할 때 예.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을 거부하는 것이 헌법재판소 구성에 관한 헌법상의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다라는 결정을 하면서 그거는 8대0 전원 일치로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헌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국회의 권한,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9명 중에 3명을 임명할 수 있는, 추천할 수 있는, 사실상 이제 국회 추천이 임명이니까 네. 그 권한을 헌법상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결정을 했으면 그게 헌법 위반인 거죠. 근데 26일 전에는 헌법상의 권한 침해라고 해놓고 어떻게 26일 이후에는 같은 사람이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그렇네. 의견을 내놓을 수 있냐고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논리적으로도 정반대의 결론이잖아요. 그건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저는 이해 못 하겠어요. 그거는. 그래서 정말 이상하다는 것이고 그야말로 오염돼 있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냐 그런 결론을 내리는 게 이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아니, 그러니까요. 그렇게까지 정말 내 이름을 걸고 이해가 안 된다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이거 어떻게든 선고 안 나게 버텨야지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니까 이거 참 문제네요 지금 헌재. 그러니까 그게 정말 실력의 문제냐? 그렇다면 큰일인 거지. 실력 어? 몇십 년 재판관 그 했는데 실력도 안 되는데 판사했는데. 헌법재판관을 하고 있다면 정말 네. 큰일인 것이고 예. 참 머리는 좋은데 예. 심성이 올곧지 않은 거냐? 그것도 큰일인 거죠, 사실은. 걱정해요. 있어요. 헌재를 바라보면서 우리 국민들의 근심과 또 한편엔 분노가 커지고 있는데 자 3월 27일 지난번에 한덕수 선고할 때도 목요일에
한다라고 공지하고 월요일에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공지하고 3월 31일 할 수 있다. 그럼 4월로 안 넘어가고 네. 그야말로 비난을 조금 줄여가면서 그래도 3월 안엔 했다라는 거 하려면은 오늘 또 중요한 날인 것 같기도 네. 하고요. 자, 언제로 좀 예상하십니까? 예상은 안 예상 안 할래요. 하실 거예요? 이제는 예상은 안 할래요. 예상하면 계속 예상하면 틀려. 특히 틀리니까? 헌재와 관련해서는 뭐. 음. 근데 4월로 넘어가면요. 네. 이제는 두 명의 재판관 퇴임 날짜에 쫓기게 그렇죠.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4월 18일이 지나면 헌재는 기능 마비입니다. 아무것도 못 해요. 그럼요. 6명이서 6명이 심리를 하더라도 결론 못 내리잖아요. 아니 아무것도 못 하게 돼 있어요. 못하게 우리가 돼 있어요. 헌법재판소법에 7인 이상의 재판관이 네, 네.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6명밖에 안 남는 상황이면 헌재가 사실은 기능 마비 상태예요. 그러면 일단 그러한 상황이 된다고 하면 네. 임명을 거부하고 있는 한덕수 권한대행 그리고 요 직전에 최상무 권한대행이 사실은 국헌 문란을 시킨 거고 그렇잖아요. 헌법기관을 무용지물을 만들어 버리는 거니까. 마흔형 임명 안 하면서 그거는 국헌 문란이지. 그거 자체가 국가의 헌법 질서를 그렇네요. 문란시키는 거죠. 어지럽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헌 문란인 것이고 음. 헌재 스스로도 그 지경에 이르기 전까지 가장 본인들 입으로도 중요해서 신속하게 결론을 내겠다고 얘기했던 대통령 탄핵 사건에 선고를 못하고 시한을 넘긴다면 헌재 스스로도 이른바 공수처뿐만 아니라 헌재 무용론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까지 하면서까지 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이해가 안 되지만 한편으로는 그야말로 거대한 사법 카르텔, 뭐 기득권 카르텔 이게 좀 작동해가지고 그게 작동해서 뭐 직연 판사 풀어주는 심우정이 항고 안 하는 그것과 더해서 헌재도 함께 동참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다는 아니고 일부겠지만 동참을 하면서 윤석열이 살아야 나도 산다. 아니면은 윤석열이 이 지금 살아나야지 내 기득권을 지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다 같이 뭐 공통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이게 무서운 생각이죠. 아니 그렇게 생각 안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자꾸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잖아. 일단 설명이 안 되니까. 억지를 부리니까. 네. 아니 그 중요한 내란 수계 사건에서 구속 기간을 시간으로 따지냐 날로 따지냐 그거를 70년 넘게 날로 따지다가 갑자기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풀어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당연히 그러면 즉시 항고를 해서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데 네.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면서 즉시 항고 포기해서 그냥 풀어주고 그리고 당연히 2주 안에 끝날 줄 알았던 거를 지금 한 달이 넘도록 선고를 안 하고 만약에 정말 이거를 더 끈다? 네. 아니 그러면 너희 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너희 뭐 하자는 거냐 지금? 아니 거기 앉아서 지금 뭐 하는 거냐? 헌법재판소 만든 취지도 있고 헌법재판관이 우리의 또 세금으로 혈세로 다 월급 받아서 있는데 이럴 거면은 뭐하러 헌재를 살려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헌재를 언제까지 봐야 되니까 4월 18일 2명이 재판관이 나간 다음에 임명 안 하면은 그러니까 최악의 시나리오로 보면 윤석열 계속 직무정지 상태로 가고 한덕수 대행 체제로 가고 이게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집권 세력의 억지가 계속되는 상황이라면 아니 그렇잖아요. 당연히 헌법재판관도 임명하는 게 맞고 더군다나 그게 국회 추천 몫이기 때문에 그건 정말 마흔형은 바로 임명을 해야 되는 요식행인데 예. 그걸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금 몇 달을 끌고 있고 상설특검도 당연히 법률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 지금 그것도 안 하는 이런 억지스러운 상황이 계속된다는 전제하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가 그러니까 2027년 5월까지 갈 수 있는 거잖아. 5월까지. 이거 진짜 끔찍합니다. 앞으로 2년도 더 남았네. 그렇게 따지면 물론 뭐 중간에 또 탄핵 소추가 이루어지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최악의 상황을 가정에서 가정에 그러니까요. 가정을 더해서 말씀을 네. 드렸지만은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심각하다는 거예요. 아니 왜 예, 법을 예. 안 지키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법률상 당연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안 지키냐고. 네. 그 처벌 규정이 없어서 안 지켜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지. 아하. 근데 거기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없더라도 네. 아니 직무유기죄도 있는 거고 직권남용죄도 있는 건데 네. 도대체 왜 안 지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헌재가 계속 끈다. 진짜 4월 18일 끌려고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뭐 행동이나 뭐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야당에서 할 수 있는 어떤 행동 이런 게 좀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아니면 그냥 계속 헌재를 압박하면서 헌재가 헌법을 지켜야 된다, 대한민국 헌정을 수호해야 된다 이 얘기만 하면서 계속 지켜봐야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답답하기 때문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지금? 그런 촉구를 2년 내도록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요. 이 상황이면 진짜 지금의 집권 세력 같은 태도가 이어진다 그러면 진짜 권한대행 2년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예. 사실은 이게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각자 법을 지키면 되는 건데 이걸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 너도 안 지키니까 나도 안 지킬래? 이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대혼돈의 시대가 네. 올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상황은 막아야겠죠. 그러니까 그걸 막아야 되는 게 정말 상식적인 거고 합리적인 거고 법을 지키는 것인데 아직 저렇게 버티고 있다. 글쎄요, 우리 국민들이 가만히 있기 힘들 것 같아요. 아니 제가 봤을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예. 준법 의식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쪽도 법을 안 지키는데 어. 뭐 이렇게 그 쉽게 말씀드려서 지키는 사람만 손해 보는 그런 사회가 되면 아니 누가 스스로 지키게 예.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정말 말 안 되는 상황을 3년째 보고 있는 거예요. 네. 특히 최근에 몇 달은 정말 그렇게 말도 안 되지. 말도 안 돼. 윤석열이 풀려나면서부터 우리 국민들의 이 긴장감이나 또 스트레스 또 분노가 커지고 있는데 다시 한번 헌재를 향해서 경고를 하고 다시 국민의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재명 대표 선거까지만 뭘 더 끕니까? 뭐 건덕지가 없잖아요. 아마 무슨 얘기를 해요? 어제 선거만 예. 철석같이 믿고 기다렸던 거 이렇게 뭉개고 막 이랬던 것 같은데.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고요. 그러다가 이제 국민의 분노를 피할 길이 없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경고를 합니다. 자, 시민항제, 국민항제 이런 말까지 지금 댓글로 나오고 그만큼 국민들이 답답하고 분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이른바 이제 그거를 뭐라고 명칭을 붙여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그 왜 영어에서는 I'm blue 그러면 나 우울해 뭐 이런 뜻이잖아요. 아임블루. 예. 이건 완전 뭐 윤석열 블루 내지는 헌재 블루 상황이에요. 지금. 헌재 때문에 우울해요. 그러니까요. 네. 헌재를 바라보면서 저희도 지금 계속 브리핑룸을 여러분과 함께 지켜보고도 있지만 헌재가 오늘 이제 오전 시간 10시 47분이 지금 지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별다른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복형 금감원장 얘기를 하고 저희가 경제 얘기를 좀 더 해보면은 이복형 금감원장이 맨 처음에 국회에 나와서는 김건희 원희룡 연관성 없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어제 또 라디오 방송 나와서는 이거 뭐 들여다본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복형 금감원장의 이런 행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삼부토건 관련해 가지고 네. 김건희 원희룡 연관 없다는 발언을 네. 준비한 발언은 아니었죠. 국회 상임위장에서 네. 야당 의원이 계속 추궁을 하니까 하고 상당히 이게 당혹스러워하면서 약간 그렇죠. 약간 포즈를 뜸을 두고. 들이다가 뭐 그러다가 그냥 엉격결에 관련 없다라고 탁 내뱉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거기서 관련 있습니다는 차마 못하겠고 그렇게 내뱉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거든. 나중에 관련성이 나오면 어떡할 거야. 그리고 어느 정도는 조금 자료나 뭐를 통해서 예. 힌트를 얻지 않았겠어요. 딱 봐서 봤더니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었네? 이런 생각? 그러니까 이제 준비된 발언으로는 수정을 한 거죠. 연관성도 야, 분석하고 들여다보고 있다, 이렇게. 있다. 뭐 이렇게. 그 정도는 멘트를 해야겠다. 그래서 부랴부랴 이 공중파 라디오 방송에 나왔나? 그래서 또 진짜 들더라고. 갑자기 나와가지고 이거 뭐야?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 이복현 금감원장처럼 네. 언론 노출 빈도가 잦은 금감원장은 없었을 거예요. 아마 역대 금감원장 중엔 최고예요, 최고. 언론 노출 빈도는 정말.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참 금융위원장이 패스트트랙을 활용해서 검찰에 통제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지금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의혹이 있는데 이게 큰 금액 그리고 이 삼부토건뿐만이 아니고 그 회장 지배하고 있는 그 회장 관련된 형제 회사들 이런 것도 다 이제 문제가 있다. 그렇죠. 이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주로 코스닥에 상장돼 있는 업체 몇 개가 네. 사실상 한 사람의 지배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코스닥 업체들 다 난리잖아요. 그렇죠. 거래 정지되고 뭐 다 엉망이에요, 엉망. 그러니까 왜 지금 이렇게 상황을 됐냐? 보면 전형적인 이른바 그 주식 시장에 있어서 그 주가 조작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 이런저런 불공정한 행위로 장난을 치는 쉽게 말씀드리면 주식 갖고 장난치는 경우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사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삼부토건을 비롯해서 무슨 웹바이오 바이오 뭐, 회사부터 해서 이렇게 몇 개가. 네. 근데 하여튼 국민들의 의문점은 맞아. 저거는 뭐 전형적인 이제 주식 갖고 장난치는 사람들의 행태인데 그거에 다이렉트로 이렇게 대통령 영부인이 연결되는 거야. 그게 의문의 핵심이잖아요. 네. 늘 뭐 이제 있었던 그런 시세 차익을 거두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프도 마찬가지고. 근데 왜 우크라이나 영부인이 와서 김건희 만나는 그 상황들이 이렇게 엮여 있지? 원희룡은 왜 거기 이 사람들 같이 갔지? 포럼을 왜 열어서 이게 또 많이 보도가 된 거지? 그때 주가는 왜 올라간 거지? 여러모로 궁금해요. 그래서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 강제 수사가 없이는 밝혀낼 수가 없다라는 거. 당연히 이거는 패스트트랙에 태웠어야 되는 사건이죠. 지금도 금감원 단계에서 너무 붙잡고 뭉개고 있는 거죠. 지난 9월부터 들여다보고 있다고 하니까 삼부토건 뒤에는 또 웰바이오텍이 있다라는 의혹까지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밝혀내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공매도 얘기를 또 주식 투자하신 분들 많이 하더라고요. 공매도가 다시 시작이 된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죠. 이거 좀 공포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의원님? 그렇죠. 예? 이제 거의 15개월도 아니고 17개월, 1년 5개월 만에 2023년 11월부터 공매도가 금지됐으니까요. 근데 이 공매도와 관련해서 약간 많은 분들이 잘못된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이른바 뭐 한때 2차 전지주 사면 뭐 계속 오른다. 뭐 앞으로도 이미 수십 배 올랐는데 앞으로도 수십 배 더 오른다. 뭐 호언장담을 하던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주가가 꺼지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이 공매도 때문이다. 공매도 세력 때문에 당연히 주가가 올라야 될 주식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 별 핑계,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다 보니까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공매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계신데 공매도는 물론 뭐 단점도 있습니다만 상당한 순기능이 있습니다. 순기능이 있다. 네, 순기능이 어떤 겁니까?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른바 말도 안 되게 주가가 뻥튀기가 된다든지 이런 걸 잡는 순기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과열되는 그런 상황. 그렇죠. 필요 이상으로 그리고 이유 없이 뭐 주가 상승되는 거 그것도 일종의 어떤 작전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뭐 허위 정보를 누출시켜서 올라가거나 뭐 이런 광기가 나타날 때 그거를 잡는 아니면 미리 좀 경고를 해주는 순기능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매매 기법 중에 하나잖아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큰 돈을 굴리는 펀드에서는 항상 주식을 일방적으로 사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우리가 주식을 사는 것을 롱 포지션을 잡는다고 하고 공매도를 치는 것은 이제 숏 포지션을 잡는다고 하는데 롱, 숏
기법을 같이 쓰죠. 항상.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SK 하이닉스 주식은 사고 네. 삼성전자 주식은 숏을 친다. 그러면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면 뭐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SK 하이닉스 주식이 더 오르고 삼성전자 주식은 덜 오른다. 근데 그러면 이제 숏을 친 삼성전자 주식에서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서 손해를 보더라도 더 많이 오르는 하이닉스에서 버는 거잖아요. 그런 근데 식으로. 반도체 업황이 꺼진다. 네. 그러면 삼성전자 주식을 숏을 쳤으니까 거기서는 주가가 떨어지면서 많이 벌고 SK 하이닉스 주식은 샀는데 거기서는 손해를 보더라도 삼성전자 숏을 친 거에서 더 많이 버니까 네. 이게 항상 버는 구조 이런 구조를 짜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뭐 한국 주식은 사고 일본 주식은 숏을 친다. 뭐 이렇게 국가별로 크게. 롱숏 대상을 달리할 수도 있는데 네. 공매도가 전면 금지됐잖아요. 1년 5개월 전에. 그렇죠. 숏을 못 치면요. 예. 롱도 안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아. 안전마기가 없기 때문에 안전판이 없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공매도 금지하면 주가 오른다? 택돔 소리. 그래갖고 주가가 올랐어요. 최근 1년 5개월 동안. 외국 자본은 다 계속 네, 빠져나갔고.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일부 그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 한 얘기에 그래요. 현혹되시면 안 되고요. 네. 공매도 재개는 당연히 국제적인 스탠다드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거에 대한 폐해는 네. 막으면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이제 대주도 주식도 빌리지 않고 이제 허위 공매도를 친다든지 이거는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지금 1년 5개월 동안 공매도를 막아놓은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동안 제도 제도 개선. 보완을 해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재개를 하겠다는 것이니까 네. 오히려 공매도 재개는 한국 주식의 플러스 요인입니다. 이게 선진 시장이구나 이런 인식을 외국 투자자들이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근데 그것만 갖고는 안 그것만 되고 이제 갖고는 안 돼. 상법 개정도 시행이 되면 네. 시행이 확정되면 한국 주식 시장도 이제 선진화 되는구나. 네. 말도 안 되는 그 급작스러운 그 국제 기준에 어긋나는 억지는 안 부리는구나.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뭐 공매도 전면 금지한다. 이건 정말 수준 이하라도 너무 이하인 거예요. 윤석열 정부의 전반적인 그렇네요. 수준이. 지금 뭐 경제 얘기를 하면 진짜 한도 끝도 없을 것 같고 지금 민생도 어려운 상황에서 투자 환경도 보면은 상법 개정안이 아직까지 처리가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뭐 네. 한덕수 권한대행이 복귀하면서 거부권 행사의 가능성이 더 높아졌죠. 더 높아졌는데 예. 지금 많은 외국계 자금들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상법 개정이 시행이 되느냐 아니면 또 거부권 행사되고 재의결 끝에 폐기되느냐 그래요.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뭐 그 금융회사에 근무하는 분도 네. 외국계 자금으로부터 한국 주식에 투자할 자금으로 펀딩을 해서 한 2천억을 모아놨대요. 모아놨는데 조건이 예. 상법 개정안이 또 폐기되면 그냥 돌려주기로. 그래요. 그러니까 조건부로 그렇게 중요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외국계 자금들은 네. 조건부로 한국 주식 지금 같이 하면 우리가 한국 주식을 살 이유가 없지. 근데 앞으로 바뀐다고 하면 네. 한국에 좋은 회사는 많으니까. 그러니까 한국에 좋은 회사는 많은데 좋은 주식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요. 그리고 좋은 회사가 많은데 예. 그 좋은 회사에서 벌어들이는 이익이 모든 주주에게 평등하게 안 돌아가고 네. 오너라는 표현은 잘못된 거죠. 사실은 예, 사실- 상장 회사는 오너가 있을 수가 없지. 대주주. 회장님 일가에게만 예. 돌아가고 있는 거죠. 아. 이게 개선된다고 하면 한국 주식을 살 사람들은 외국 투자자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렇네요. 그리고 또 이제 삼부토건 문제도 얘기했고 우리가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도 계속 얘기를 해왔는데 그런 주가 조작 사건들 그리고 이 최상층부 뭐 V1 뭐 V0 이렇게 불리는 사람들하고 연관이 될 수 있다 의혹까지 불거져 나오니까 근데 그걸 수사하는 사람들 검찰 보니까 검사들이 휴대폰을 제출하고 가서 그냥 황제 조사를 하고 왔더라.
삼부토건 이것도 주가 조작 사건이 어떻게 됐냐 이것도 이런 것도 하나하나 보고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럼요. 예. 당연히 보죠. 공정한 상식이 그거는 있는지. 그러니까 증권 관련 범죄 대표적인 게 내부자 거래 아니면 주가 조작 이런 것인데 주가 조작이 성행하고 내부자 거래가 빈번히 일어나는 나라의 주식 시장에는 투자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근데 그런 일이 되도록 없어야 되고 네. 그런 일이 생겼다고 하면 철저하게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가장 끔찍한 것은 주가 조작이 빈번히 일어나는데 그 주가 조작 세력이 예를 들어서 권력의 최상층부와 연결돼 있다고 하면 이건 끔찍한 거죠. 네. 이건 끔찍하지. 이런 나라의 주식은 못 사는 거지. 근데 제대로 수사도 안 돼. 그러면 뒤도 돌아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건 그런 나라 주식은 들여다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그리고 사실은 이 내란 사태가 아직까지 진행 중이다. 이게 제일 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외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헌법재판소의 선거 기일이 안 잡히는 것도 한국 주식 시장이 그러게요. 훨씬 더 올라야 되는데 못 오르고 헤매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예요. 분명히. 제일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재가 뭔데? 우리 주권자인 국민들이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헌재는 정말 뭐 하고 있는 것이냐? 다시 한번 비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비판을 못 피하고 헌재 입장에서는 이거 두고두고 문제가 되고 헌재 개혁의 하나의 출발점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목요일 용남 타임이라서 좀 기대를 하면서 헌재를 봤는데 아직까지는 별다른 얘기가 안 나와서 오늘도 그냥 지나가. 답답합니다. 의원님 이제 가시기 전에 저희 시청자분들 너무 힘드세요, 사실은 너무 힘드신데 힘낼 수 있는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게 매주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지치고 힘듭니다. 진짜 매일 방송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블루한데 우울한데 그래도 서로 우리 의지하면서 조금 더 힘내고 설마 대한민국이 그냥 아예 나락으로 빠지는 일이야 생기겠습니까? 어떻게 만든 나라고 어떻게 조금씩 일으켜 세우고 발전시켜 온 나라인데 여기서 대한민국의 운명이 끝나지는 않을 거라는 아주 철통 같은 믿음을 갖고 또 며칠 또 버텨보는 우리 에너지를 끝까지 끌어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우리 모두 영끌합시다, 여러분. 영끌 좋습니다. 더 힘을 내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